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장 보면은 페이지 수 여기 통합과학 넘겨봐가지고 물질의 규칙성을 결합해가지고 차례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자. 자,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이 2015 교육과정이 생기면서 물화생지 다 해라. 그리고 문과, 이과 이제 부분 없으니까 문과 애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문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라 해가지고 나온 게 이 통합과학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70% 정도는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한 70%는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다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한 나머지 30%가 채워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은 현대과학, 아까 얘기했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막배기로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분이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희들 고등학교 가면은 물화생지가 다 나눠서 나갈 거야 아마. 지금까지 내가 본 학교는 전부 다 그랬어. 물리 파트는 물리 선생님이 나가고, 생명과학 파트는 생명과학 선생님이 나가고, 화학 파트는 화학 선생님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이 뒤죽박죽이야 진짜로. 진도가 막 시험 보면은 완전히 이거 막 벌레야 벌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돼. 내가 지금 어느 특정한 한 학교를 가지고 내가 수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나는 교과서 진행대로 나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 학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 선생님이 여기 물리야 이거 보시면 해가지고 정말 물리학 원, 물리 원 그걸 가르치는 데도 있어.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학교가 2군데가 있었어. 그 선생님 내가 보기에는 그 신고당해에 마땅한 선생님이야 정말로. 근데 신고를 할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의 학생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 말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업은 어떻게 나갈 거냐면은 있는 그대로 나갈 거야. 근데 그 단원에서 알아야 될 개념들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나갈 거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다시 통합과학을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내가 적어두고 이거 외워라 했던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보면서 갔으면 좋겠어. 보면은 그 4개의 과학을 진짜 어거지로 껴 맞춘 느낌이 너무 나 여기는. 이 교재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하다가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온 거야? 좀 이런 느낌도 진짜 많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그때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은 하고 넘어가자고.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야 이건 그냥 좀 암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은 너희들 수준에서 내가 내 수준이 안 돼가지고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너희들 수준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안 해주는 것들도 있어. 그것을 꼬치꼬치 이게 왜입니까 하면은 그때부터 좀 힘들어져 서로. 그러니까 이건 외워 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그건 그냥 외워. 있는 그대로 외워. 거기 있는 말 그대로.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내가 보충 설명을 분명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외워야 되는 것들은 그냥 반드시 외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자, 총 4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질의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 다음에 변화,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파트가 약 2개에서 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16시간 정도 2시간씩 해서 총 38시간이구나. 38시간 정도 나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한 타임당 16회 중에 한 타임당 하나에서 0.5개에서 하나 정도를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오늘은 내가 첫 시간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으로 날렸고, 자, 오늘 물질의 규칙성을 결합하는데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지구의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요 2개 파트가 하나의 단원이야. 요 2개 파트가 하나의 단원, 이제 하나의 단원이 이게 뭐냐, 천체 물리야. 이제 나중에 물리나 지구과학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르쳐 줄 거고, 오늘 여기를 다 나갈 수는 아마 없을 거야. 너희들한테 내가 출력을 해준 거는 지금 1만 출력을 해줬어. 그래서 아마 1 정도만, 1단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요거에 대해서만 오늘 좀 간단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다음부터는 보통 한 여기 제 소단원으로 쳤을 때는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씩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봐봐. 한번 구성 한번 보자. 보면은 처음에 개념 설명이 쭉 나와 있어.
내가 이제 하이탑 같은 거 안 하고 오투로 한 이유는 딱 그거야. 하이탑은 너무 투머치. 너희들 배우기 너무 힘들어. 귀찮아. 너무 많아. 해야 될 것이. 근데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야. 이게 가장 좀 적절하게 들어있는 교재가 이거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자, A 보면은 설명이 쭉 나와 있지. 뭐 개념 쏙쏙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탐구 A 이게 있어. 그 다음 뭐 여기서 잠깐 내신탄탄 1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요거 한 단원을 나가면은 설명은 최대한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거의 여기서 잠깐 내신탄탄 전까지는 거의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내신탄탄에서도 내가 이 정도의 문제는 반드시 조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들은 풀이를 해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1등급 보전 요 문제들은 내가 하나하나 좀 다 봐줄 거야. 여기 있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다 봐줄 거야. 이렇게 보고 나서 하면은 너희들의 숙제는 뭐가 되겠니? 내신탄탄이 되겠지. 거기 있는 문제들은 너희들 숙제로 문제를 풀어오면은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요번에 대학을 합격한 저기 계시는 저분께서 저기서 너희들 채점을 해주지 않을까. 내가 혹시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분께서 아마 채점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 하나 더. 자,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란 것부터 우리 오늘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자, 우주의 시작이란 거야. 우주의 시작. 항상 이게 좀 거창하게 시작을 하지, 거창하게. 우주의 시작. 우주의 시작은 뭘로 시작됐다? 그냥 우리 암기하는 거.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됐다. 자, 빅뱅으로 시작. 빅뱅. 가수 빅뱅. 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걸 이용해 그걸 해가지고 지었디야. 나도 그렇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빅뱅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거 같지. 어쨌든 자, 대폭발 우주론이야. 빅뱅, 큰 폭발이라는 거잖아. 빅뱅이라는 게. 그런 큰 폭발로 인해가지고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게 사실 빅뱅 우주론이야. 그러면은 이전에 우주론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었냐? 여기 옆에 보면 플러스 강의 보면은 그거를 암기를 좀 하고 있으면 좋아. 자, 첫 번째 정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어. 정적 우주론이 있었고 동적 우주론이 있었어. 정적은 전 우주라는 게 처음 딱 생성됐을 때부터 계속 지금처럼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게 정적 우주론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우주는 정지에 있다. 이 실제로 이 아인슈타인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 빅뱅 우주론이라든가 모든 것의 이론적인 토대는 다 아인슈타인이 제공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아니야,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 이랬어. 아까 장방정식을 간단하게 써줬었는데 거기서 지 빅뱅 우주 그 장방정식대로라면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야 맞거든? 그런데 그것을 팽창하지 않게 하려고 우주상수라는 것을 집어넣기도 해. 나중에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고백을 하지, 아인슈타인이. 그런 게 있어, 얘들아. 교양과학 서적 좀 읽으세요. 자,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이 있는데, 동적 우주론 같은 경우는 보통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데, 자, 실제로 생각을 해봐봐. 야, 우리가 빅뱅으로 시작해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쫙 이제 커졌다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확립되기 전에, 자, 생각해봐.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한 게 중력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좀 적용을 시키기 시작한 게 아인슈타인이야. 그러면은, 자,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가 있어.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에. 좀 더 가까운 마젤란 성운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자, 얘네 둘이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 지금. 실제로 몇백만 년 지나면 둘이가 합쳐질 거래.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가. 그러면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뭐야? 얘랑 얘가 서로 중력으로 인해가지고 이끌고 있다는 거거든?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거든? 계속 이렇게 모으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은하들도 똑같이 다 모이고 있어야지 정상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이건 내가 중력 방정식을 잘못 고안한 거고 거기다가 중력 상수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우주상수라는 걸 집어넣어야지만이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게 그 우주상수야. 근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실수였다고 밝혀졌지.
이게 와가지고 딱 하나로 뭉쳐지고 전체적으로 뭉쳐지면은 결국 전 우주라는 것이 하나의 점으로 뭉쳐져가지고 끝나버리는, 그렇게 우주가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게 동적 우주론의 가장 처음 시작이야. 그래서 이제 빅크런치라고 해. 그러니까 빅뱅이 아니라 빅크런치라고 해. 한꺼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와 자체는 이제는 아예 이제 없는 지론이 됐지. 지금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을 해요. 그걸 누가 발견했지 혹시? 혹시 아는 사람? 아 여기 써져 있니? 그렇지, 허블. 에드윈 허블.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있지. 우주죠. 지구 상공에 떠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 그 이름을 제공한 허블. 허블이란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은하들을 하나하나 관측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점점 지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얘네들이 멀어져 가고 있어. 이걸 도플러 효과로 알게 됐어. 너희들 도플러 효과 뭔지 알고 있지? 처음 듣니? 처음 듣니? 학교에서 도플러 효과 배우지 않았니? 안 배웠냐? 아, 너 영재에 그런 데서 보는 거야? 그냥 들은 거야? 책 읽었어요. 이 도플러 효과까지 설명하자면 이제 이게 커져. 근데 항상 그걸 외우자. 자, 도플러 효과는 내가 어떤 천체가 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서 나한테 오고 있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게 도플러 효과야. 그러니까 소리로 붙이자면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차하고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차. 내가 여기 있고 나하고 동일한 거리에 차가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내가 이 동일한 이 지점을 지날 때하고 이 지점을 지날 때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이 얘기야. 이렇게 가까이 올 때가 이 지점에서가 소리가 크게 들릴까? 멀리로 이렇게 멀리 가고 있을 때 소리가 크게 들릴까? 같은 거리야. 얘는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 어떨까? 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같은 거리에서 같은 소리를 내고 있으면 내가 들리는 소리는 같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도플러 효과야. 뭐냐면은 얘가 올 때는 파장이 좀 짧아져 이렇게. 얘가 갈 때는 파장이 좀 더 이렇게 길어져, 늘어져. 왜냐하면 얘가 이동하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가 들을 때가 소리가 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도플러 효과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얘가 소리가 더 큰 게 아니라 음이 높은 거야. 얘가 주파수가 짧기 때문에.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어떤 천체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은 이런 음파가 아닌 빛의 파동이라는 것도 점차 느려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자기파라는 건 혹시 알고 있니? 우리가 보는 빛은 전자기파야. 전자기파 가시광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여기가 빨주로 초판 한번 무지개 돼. 오. 그러면은 빨간색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빨간색 바깥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니? 너희들 많이 들어본 얘기야. 빨간색보다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야. 이게 적외선이야. 들어봤지? 적외선? 적외선은 뭐야? 따뜻한 거, 빨간불. 그 한의원 같은 데 가면 빨간불 켜주면 따뜻해지잖아. 그 적외선이 발생되는 거야. 얘네들은 열을 발생시켜. 그런 다음에 보라색 바깥쪽이 뭐야? 이게 가시광선. 가시광선 이게 가시광선. 보라색 우리 저기 한자로 뭐라고 하니? 자색이라고. 자색. 이 자외선이야. 자외선. 자외선은 피부에 안 좋지. 왜냐하면은 일로 갈수록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져. 얘네들은 적외선은 내 피부에만 따뜻함을 느껴주게 하지만 얘네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 피부를 뚫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피부 조직을 상하게 하는 게 자외선이야. 이게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여기는 저기 파장이 길고 여기 파장이 짧다고. 그런데 이게 어떤 천체가 내가 멀어지고 있다라면은 이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잖아. 그럼 얘네가 원래는 한 요 정도 색깔로 보여야 되는데 어떤 천체라는 게 실제로는 요 정도 색깔로 보여야 되는데 이 정도 색깔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색깔로 보이더라 이거야. 그럼 봐봐. 원래 이 정도 파장이 발생해야 되는 은하에서 이 정도의 파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파장이 늘어졌다는 거지. 늘어졌다는 거. 점점점 멀리 가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뭐냐면 적색 쪽으로 파장이 이동했다 그래가지고 적색편이라고 그래. 여기 적색편이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네. 자, 적색편이라고 그래. 이게 나중에 스펙트럼 할 때 한 번쯤 나오게 될 거야. 적색편이라고 그래, 이게. 적색편이가 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야, 이 에드윈 허블이. 아, 그럼 얘네들은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네. 이 적색편이가 점점 더 길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 아니야. 우리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어.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에드윈 허블이야. 그 사람이 결국은 뭐냐? 우주 팽창의 증거를 확보를 한 거야. 자, 그때 그 팽창의 증거를 확보해서 그러면 왜 팽창하느냐? 어떻게 팽창하고 있느냐? 요것을 말하는 게 지금 빅뱅 우주론의 가무프와 정상 우주론의 호일이야. 이것은 이제 뭐 빅뱅 정상 그냥 원래 커지는 거야. 근데 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옛날로 이걸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은 쭉쭉쭉쭉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한 점에서 시작한 거 아니야? 그게 빅뱅 우주론. 이 정상 우주론은 그냥 커지고 있는 거. 뭐 원래 이렇게 있던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뭐가 발견되면서 완전히 그냥 끝나게 되느냐면은 거기 있는 거, 거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놔. 빅뱅 우주론의 증거관, 즉 그게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야.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야. 우주 배경 복사. 거기다가는 반드시 별표를 치고 있어. 우주 배경 복사.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승리했다라는 게 지금 우주론의 현재 우주론이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거고, 현재 그래서 우리는 138억 년 전쯤에 빅뱅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로 138억 년 정도가 흐른 지금을 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빅뱅 우주론 여기 좀 이따 나오는 우주 배경 복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야.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자, 그래서 이 빅뱅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뭐들이 생겨났느냐,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봐봐. 이 밑에 있는 그림 봐봐. 이 그림 말고 있잖아. 조금 뒤로 가보자. 뒤에 가보면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 18페이지에 있는 거, 거기가 조금 더 쉽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자, 빅뱅이라는 것이 딱 생각하면서 기본 입자들이 나온다. 기본 입자. 빅뱅. 자, 시간적으로 볼게. 자, 빅뱅. 기본 입자가 등장한다. 기본 입자. 자, 입자 물리학에서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들이 뭐 13개, 12개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원자, 전자, 양성자, 뭐 쿼크 뭐 이런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될 거야. 이 기본 입자들이 뭐가 발생하느냐? 자, 전자, 쿼크, 다운 쿼크. 자, 요것만 생각해. 요거 세 개만 생각을 해. 이게 빅뱅 일어나자마자 빵 발생을 다 생겼어. 전 우주에 있는 쿼크나 전자는 이때 생긴 거의 개수와 지금이 완전히 동일해. 너희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나 원자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근데 봐봐. 언제냐? 약 빅뱅이 있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35초 후야. 35초 후. 35초 후. 마이너스 35승 후. 그럼 뭐야? 그냥 순간이야, 순간. 빅뱅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럼 빅뱅 이전에는요? 그것이 설명이 안 돼.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설명을 못 해. 빅뱅 이후가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이제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좀 외워야 될 몇 가지 수치가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6초 후에, 자, 빅뱅 10의 마이너스 6초 후. 자, 전자는 일단 그대로 전자의 위치를 가져가. 근데 업쿼크랑 다운쿼크가 이제 합성이 되기 시작해. 자, 10의 6초 후에, 자, 업쿼크 두 개랑 다운쿼크 한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양성자가 돼. 자, 업쿼크 한 개랑 다운쿼크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중성자가 돼. 자, 업쿼크는 실질적으로 전기량이 플러스 3분의 2야. 다운쿼크는 다운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전기량이.
전기량이 전자 1개, 양성자 1개의 전기량이라고 했을 때 업 쿼크는 3분의 2 플러스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얘는 음성을 약간 띄고 있는 거고 얘는 양성을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3분의 2 정도를 띄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업 쿼크가 두 가지고 다운 쿼크가 한 개면은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해가지고 플러스 1이 되지. 그치?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얘가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성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업 쿼크가 한 개에다가 다운 쿼크 두 개면은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돼. 그치? 그래서 중성자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초 전자는 그냥 전자가 되고 얘들은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0의 마이너스 6초 후야. 빅뱅 직후지 바로 그냥 합성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일단 업 쿼크랑 다운 쿼크의 그 양 자체가 거의 똑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빅뱅 시에 똑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니? 같다야. 처음에는 얘가 1대 1이었어. 이 양성자의 양과 중성자의 양이. 그런데 자 여기 봐봐. 3분 후, 자 양성자 3분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양성자는 있잖아. 실제로 중성자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애들은 에너지를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해. 그러면은 양성자가 베타 붕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중성자가 베타 붕괴를 일으켜가지고 양성자로 바뀐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율이 자 7대 1이야. 이거 외워야 돼.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됐어. 그게 3분 정도 되기 전이야. 3분 전. 양성자와 중성자가 비율이 총 7대 1 정도가 된다는 거야. 7대 1. 자, 그럼 3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양성자가 7개가 있고 중성자가 1개가 있어. 얘네들이 이제 뭉쳐지게 되는데, 자, 일단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 자, 7. 양성자가 14개가 있고 중성자가 2개가 있다고 치자. 그럼 14대 2니까 7대 1 맞지? 7대 1이야. 7대 1. 잘 기억해. 여기서 중성자 2개, 얘는 이 중성자가 실질적으로 양성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바로 얘네들이 합성을 해버렸어.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헬륨 원자핵이 돼. 자, 수소랑 헬륨 혹시 너네들 그 주기율표 같은 거 배웠던 기억 있니? 수소 헬륨 하면서 수헬 리베공 단질산 플레이 이러면서 그치? 기억나지? 그때 수소는 안에 그 원자핵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전자 하나가 있어. 양성자 하나가 있어. 헬륨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다고 그랬어. 그거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자, 그게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야. 그럼 봐봐. 얘네들은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수소 원자 핵이야.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그거다. 적어놔라. 원자 핵하고 원자는 달라. 원자 핵은 있잖아. 3분 이내에 다 만들어졌어.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은 3분 이내에 다 만들어졌어. 3분 이후에. 그런데 원자가 만들어진 것은 그 이후로도 38만 년이 지나서야.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랑 원자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봐봐. 3분 이후에 그러면은 이건 수소 원자핵이지 결국에는. 자, 수소 원자핵은 지금 총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가 있지. 수소 원자핵은 12개가 있고 헬륨 원자핵이 1개가 있어. 그치? 자, 3분 이후의 우주는 이런 상태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자, 중요한 것 또 하나. 개수비와 질량비는 다르다. 개수비야. 개수비. 자, 개수비는 12대 1이야. 수소 원자핵이 12개가 있고 헬륨 원자핵은 1개가 있다고. 자, 이거 이해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질량비를 보자고. 질량비.
질량은 있잖아. 중성자랑 양성자의 질량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질량비는 12개가 있고 4개가 있잖아. 질량비는 어떻게 돼? 12대 4, 3대 1. 이게 또 중요해요. 요것도 암기해야 돼. 자, 3분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와 그리고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개수비, 그리고 헬륨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 자, 이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돼. 여기까지 적어놔야 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아직도 전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을 유지하고 있어. 나머지 것들, 우리를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탄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얼마냐? 그냥 미미해. 그냥 몇 개 없어. 전 우주를 통틀어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자, 여기까지가 빅뱅이 시작되고 나가지고 빅뱅 이후부터 3분까지의 일이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서 자 봐봐. 지금 보면은 옆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지. 이게 지금 우주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처음에 갑자기 확 커지잖아. 빅뱅 이후에 갑자기 확 커지잖아. 그것을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간 자체가 50원 정도짜리가 뭐 0.0에 10의 마이너스 35초 만에 이 공간이 50원 정도 되는 공간이었던 게 뭐 어떻게 되더라? 지금 은하만큼 커졌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우리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근데 봐봐. 많은 입자들이 한 곳에 막 물려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너희들 있잖아. 압력을 엄청 가했다고 치자. 그러면 입자들 사이에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공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열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겠지. 그렇지? 그 열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은 얘네들이 이 전자들이 여기에 갖다 들러붙을 수가 없어. 아직도 여전히 온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들러붙어도 될 만한 온도가 된 게 언제냐면 그게 38만 년 이후야. 38만 년 이후. 봤니? 보이지? 38만 년 이후 딱 보면서 거기 우주 배경 복사 생성 딱 거기 돼 있잖아. 그지? 자, 거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일단 38만 년 이후에 있는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만들어진 건지 다시 한번 보자고. 자, 앞으로 돌아와서 12페이지.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이런 이제 우주의 시작과 동시에 여러 가지 기본 입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 기본 입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 물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물질이라는 게 있으면은 걔네들은 일단 원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원자를 우리가 좀 확대해서 그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원자핵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이때 이 양성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쿼크 2개와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업쿼크 2개와 다운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가 양성자라고 하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쿼크 1개랑 다운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는 중성자라고 그래요. 자, 왜 얘가 양성자 전기적으로 플러스 1이 되는지, 얘는 중성자라서 전기적으로 중성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플러스 1이고 중성이다, 0이다 라는 것은 너희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이런 기본 입자들이 그때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때 원자핵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고, 이 원자핵 같은 것들이 이제 3분 동안에 만들어진 거고, 그때 전자가 나와 있던 건 나중에 38만 년 이후에 갖다 들러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13페이지에 보면은, 자,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됐다. 왜? 빅뱅 직후는 매우 고온이었고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있고, 아마 과학 도서 중에도 내가 알기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이 있어. 온도가 낮아져서 쿼크,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었다. 이게 직후야, 직후. 자, 우주의 온도가 조금 더 낮아졌어. 공간이 넓어지니까 밀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온도는 조금씩 내려가게 됐겠지. 자, 쿼크 3개가 결합해서 드디어 중성자가 생성이 되었어. 중성자가 생성이 되고 양성자가 생성이 되었어. 처음에는 그 개수비가 1대1이야. 업쿼크랑 다운쿼크의 개수가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성자보다는 양성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다고. 그러니까 중성자들이 베타 붕괴라는 것을 일으키면서 양성자로 바뀌었어. 그게 어떻게 되느냐? 7대1의 비율로. 근데 그 7대1의 비율로 나중에 조금 더 있었으면 중성자들이 전부 다 양성자로 바뀌었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바뀌기 전에 온도가 더 낮아지는 바람에 그때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뭉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성자들은 지금까지도 못 바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나중에 바뀌어. 다 양성자, 중성자 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소 원자핵이 12개, 헬륨 원자핵이 1개가 만들어진 거야.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야. 그럼 수소 원자핵 12개, 헬륨 원자핵이 1개, 개수비로는 12대1, 질량비로는 얘가 4고 얘가 1이니까 12대4가 돼가지고는 질량비는 3대1이 된다. 자, 요거까지가 쭉 나와야 돼.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 하나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거. 잘 기억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야. 개수비 아니야. 질량비가 3대1이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38만 년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 자,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별표 하나만, 여기 다 별표가 쳐져 있네. 우주 배경 복사. 자, 전자가 있잖아. 원자핵에 붙기 전에는 이 우주가 어떤 상태냐면, 너희들 혹시 우리 그 물체의 3가지 상태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하니? 한치. 뭐 상태 뭐야 이거?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에다가 플러스 하나의 상태가 더 있다라는 거 혹시 선생님한테 들었었는지 모르겠어.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있고 하나의 상태가 더 있는데,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플라즈마라고 그래. 플라즈마란 말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하나의 상태가 플라즈마. 그 플라즈마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렇게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해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는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플라즈마라고 그래. 플라즈마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38만 년이 되기 직전까지 전 우주는 플라즈마 상태였던 거야. 그 플라즈마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자, 전자 따로 원자 따로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이 통과할 수가 없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빛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되게 구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38만 년이 지나니까 온도가 더 낮아져가지고, 여기 온도 기억해야 돼. 3000 켈빈으로 되어 있어. 3000 켈빈. 3000 켈빈이 되면서, 절대 온도는 알고 있지, 니네? 절대 온도는 알고 있지? 켈빈? 이제 우주에서는 계속 거의 다 절대 온도를 쓰게 될 거야. 절대 온도 0도가 몇 도니? 영하 273도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영하 273도보다 낮은 온도는 전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 그냥. 자, 38만 년 이후에,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에 전체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 되면서, 3000 켈빈이 되면서 드디어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했어. 그 전에는 원자핵만 있었던 거야. 원자핵하고 원자는 완전히 구분이 돼야 돼. 원자핵은 3분 뒤에, 원자는 38만 년 뒤에야. 이 38만 년 뒤에 딱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플라즈마 상태가 싹 해소되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야. 우주가. 그냥 수소와 헬륨만 떠다니는 기체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은 봐봐. 3000 켈빈 정도면은 온도야, 온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봐봐. 있는 거, 여기서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내가 읽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딨니?
자 봅시다. 여기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후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일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로 퍼져나간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봐봐. 너희들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본 적 있지? 뭐 카메라 어디 뉴스라든가 TV에서 이런 데 본 적 있을 거야. 너희들 몸을 찍어보면 니들 몸에서 빛이 나와. 뭐 따뜻한 데서는 빨간 빛이 나오고 좀 차가운 데서는 파란 빛이 나오고 그러잖아. 자, 절대 온도 0도보다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무조건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있어. 절대 온도 0도보다 높으면 에너지는 무조건 방출하고 있어. 무조건. 근데 봐봐,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볼 수 있는 건 이 빛이 이 빛이 너희들한테 반사돼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내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내뿜는 에너지라는 것이 가시광선 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시광선 대역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파장이 낮은 대역이기 때문에 적외선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대역에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볼 수는 없어 죽어도. 그런데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게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건 거야. 적외선 카메라는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고 그것을 온도를 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해봐. 그 철 같은 거 있잖아. 막 때려가지고 온도를 높였어. 몇천 도로. 그러면은 걔네들은 뭐야?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지. 그치? 빨간색부터 시작하면 점점 빨개 뭐 하얗게 거의 하얀 빛을 나중에 내기 시작하잖아. 그치? 태양 스스로 지가 빛을 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빛을 반사된 걸 보는 게 아니잖아. 봐봐. 그러면 내가 온도가 어느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있잖아. 빛이 생긴다고. 빛이 나온다고. 거기서 스스로. 뜨거워지면은 빛이 나와. 그래서 니들 나중에 혹시 카메라 같은 거 좀 좋아하는 친구 있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없냐? 색 온도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색 온도. 나중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한번 봐봐. 색 온도라는 게 있어. 색 온도가 예를 들어서 5000 켈빈 정도, 5000K 정도가 되면은 그게 이제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해. 그럼 봐봐. 여기 3000 켈빈 정도면은 이 우주의 온도가 꽤나 높았던 상황인 거야. 그럼 꽤나 높으면 뭐였어? 그 우주 자체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느냐? 우주는 어두운데. 그래서 여기서 적어놔, 거기다가. 우주 배경 복사는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야. 온도야, 온도. 전 우주의 온도가 지금 현재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머릿속으로 훨씬 더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해. 그때 발생됐던 그 열에 의한 빛이 전 우주에 퍼져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빛의 형태로 오고 있어. 근데 빛은 뭐야? 전자기파잖아.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 우주에서 오고 있어. 너희들 그것을 옛날에 TV에서 매일 볼 수 있었어. TV 키면 지지직 거리는 거 있지. 그게 정확하게 우주 배경 복사야. TV 안테나에서 잡히는 거 있잖아. 그 잡히는 신호 자체가 결국에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나와있지? 펜지어스와 윌슨이야. 여기 맨 앞에 플러스 강의에 나와있던 빅뱅 우주론의 증거 관측 펜지어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이렇게 되어 있지.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너희들도 뭐 알고 있을 법한 미국의 옛날에 가장 유명한 과학 연구소가 벨 연구소 있어. 벨. 그 이제 벨이면은 뭐야? 전화기 만든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선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이지.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그 안테나를 막 이렇게 저렇게 도전을 했는데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신호가 계속 잡히는 거야. 이 전자기파가 처음에는 이 3000 켈빈이라는 전자기파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꽤나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지만 우주가 점점 커졌다고 그랬잖아. 점점 커지면서 이 에너지가 점점 늘어져 가지고 굉장히 파장 자체가 길어져 버린 거야. 그 길어져 버린 파장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전 우주의 온도가 3켈빈이라는 거.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는 3켈빈이다.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는 3켈빈이다. 그 3켈빈에 해당하는 온도의 파장이 전 우주에서 지금 지구에 도착하고 있는 거야.
말했잖아. 0도, 절대온도 0도, 0켈빈보다 1도라, 0.1도라도 높으면 걔네들은 에너지를 발산해. 그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발산이 되느냐?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그 전자기파라는 것이 굉장히 파장이 길어져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우주배경복사라는 거야. 우주배경복사 이해가니? 지금 너희들 내가 들으면 아 그런가 보구나 하는데 나중에 다 몰라. 뭔 소리였지 이럴 거야. 내가 지금 요거 지금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올려놓으면은 나중에라도 필요하면은 다시 볼 수 있게끔 저기 해놓을 거니까 그걸 좀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몰라. 자, 요 우주배경복사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나온 책이 빅뱅의 메아리라는 책이 있어. 진짜 재밌어. 그냥 보고 있는데도 보고 있을 때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그냥 뭔가 과학서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싶으면은 그 책 한 번 보면 되게 재밌을 거지. 저기 서재에도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 가서 보면 돼. 그 이광환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책을 되게 재밌게 잘 쓰시거든. 그분의 책이고 그분은 요즘 잘 나와가지고 현재는 이제 과학기술 정통부인가 거기에 이제 장관의 특별보좌관으로 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야. 자, 이렇게 펜지어스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고 관측한 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공위성을 2개를 띄운다. 2개를 띄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가 이제 코비 위성이었고 그 뒤에 나온 게 WMAP 위성이었어. 자, 그 WMAP 위성에서 나온 그 사진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사진이야. 펜지어스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 밑에 있는 그 사진. 그게 전 우주의 온도야. 근데 보면은 온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 보이지 않니? 보면은 색깔별로 색깔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이라든가 연두색 이런 것들은 좀 온도가 높은 지역이고 파란 지역은 온도가 낮은 지역이야. 그러면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가장 높은 데하고 가장 낮은 데하고의 온도 차이가 0.006 켈빈 정도 차이 나. 그러니까 그만큼 정밀하게 측정을 했다는 거야. 이 WM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 우주의 온도는 지금 현재 3켈빈으로 동일하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고 인플레이션의 증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균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실제로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균일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야. 사실은 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상 상태이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발견해왔던 모든 어떤 증거들이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빅뱅 우주론이 우리 현재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확실한 이론으로 지금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오늘 얘기가 될 것 같아. 자,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혹시 잘 이해 안 가는 것도 있냐? 자, 봐봐. 여기 한번 보자. 개념 쏙쏙 이런 거 한번 보자고. 자,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 후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밀도는 자 모든 것의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커졌잖아.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는 낮아졌지. 온도도 당연히 하강했을 것이고. 자, 빅뱅 후 가장 먼저 생성됐으며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입자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본 입자라고 그래. 기본 입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기본 입자는 전자랑 쿼크밖에 없어. 전자랑 쿼크. 자,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 뭐야? 양성자랑 중성자지. 자, 빅뱅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 자,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합했어. 그럼 뭐야? 3분에서 발생한 거. 헬륨, 원자, 핵이 그때 발생했다고 그랬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돼가지고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었다. 자,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을 때 생성된 입자,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원자야. 수소 원자, 헬륨 원자. 그래서 너희들이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는 빅뱅 이후의 3분 이전이야.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야. 그 38만 년은 온도가 전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정도로 떨어졌을 때이고 그때 생성됐던 그 빛의 잔해가 지금 현재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도착을 하고 있으며 그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정확히 3켈빈 정도가 된다. 나중에는 이거 지구과학인가에 배우면 아마 2.7켈빈으로 이렇게 배우긴 할 텐데 일단 통합과학에서는 3켈빈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자고.
자, 3번. 이것은 완전 이 문구 자체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이해하는 건 내가 설명해준 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 편해. 우주 전체의 온도라고 하면 그 뭐 어려울 거 없잖아. 그리고 걔가 절대 온도 0도보다 분명히 높기 때문에 뭔가에 분명히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을 것이고 그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우주 배경 복사야. 그런데 교과서적인 설명은 조금 다르다고. 봐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으로 현재 온도가 약 3켈빈인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같은 파장으로 관측되며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이런 식으로 이 문구 자체를 너희들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해두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됐지? 자,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요 한 장 지금 딱 끝낸 건데, 자, 요 한 장에서 우리가 그냥 좀 기억을 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암기를 해야 될 거. 자, 여기 보면은 플러스 강에 나와 있는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 요거. 여기서 이름 몇 사람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제 정적인 우주론과 동적인 우주론의 아인슈타인과 프리드만, 요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주 팽창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허블이.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가모프는 되게 자주 나오는데 호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름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고, 결국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를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을 하면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가끔씩 이제 문제로도 등장을 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아까 우주 초기 원소, 요 그림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양성자, 중성자가 어떤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 당연히 기억해 있어야 되고,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 여기서 기본 입자는 사실 총 12개인가 13개인가 14개인가 그래. 입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기본 입자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기본 입자는 총 3개. 그러니까 전자랑 업쿼크, 다운쿼크야. 요거 3개만 기본 입자라고 다루고 있고, 그 2개가 쿼크가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양성자, 중성자다. 그리고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 원자핵, 양성자 2개랑 헬륨 원자핵 2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헬륨 원자핵, 중성자. 그리고 거기다가 전자까지 딱 붙은 게 그게 바로 원자라는 거고. 자, 기본 입자의 생성, 양성자, 중성자의 생성, 원자핵 생성. 이게 3분 이내야. 3분 이내에 원자핵까지 만들어졌고 38만 년 이후에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때 발생한 빛이 전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일 때 발생한 빛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다. 이게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 라는 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이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 질량비, 개수비, 그리고 스펙트럼 보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뒤쪽에 이제 지구와 별이 만들어지는 것, 이 지구와 별이 만들어지고, 그 지구와 별 속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할 건데, 오늘 봤던 것 중에 혹시 잘 이해 안 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니? 네, 지금 아직 다들 대면 해가지고 그럴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 수업할 때는, 자, 너희들이 한 명이 모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애들이 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너희들한테나 너희 친구들한테나 더 현명한 방식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아마 좀 이렇게 좀 빡빡하게 앉아야 될 거야. 한 9명 정도가 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앉으면은 조금 이렇게 따다닥 붙어서 앉게 될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교재 준비 안 된 애들은 다 교재도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오고, 알았지? 자, 오늘 숙제는 일단은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으니까 없고, 다음 시간에 다 한 다음에 숙제와 뒤에 이 주기성 전까지 한 다음에 숙제를 내주는 걸로 합시다. 알겠지? 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톡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아무 때나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자, 여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내가 카페를 하나 다시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과학 강의는 그냥 거기다가 올려놓을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너희들 다 가입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질문하려면 질문하고, 그러면 말고 너희들 카페 가입도 아무도 안 하잖아. 지금 괜찮아. 그래, 아무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봅시다.